안녕하세요. 약장수입니다. 오늘은 미국 제약 산업 투자에 대해서 조금 큰 틀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오 투자라고 하면 임상시험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알아듣기 어려운 외계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면 종목 고르는 일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벤트 등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기업들의 섹터를 구분하는데 스탠다드 앤 푸어사가 고안한 직수 구분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직수 구분법은 기업들을 총 11개의 섹터로 나누고 각 섹터마다 하위의 산업군 인더스트리로 각 기업을 다시 분류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이 11개의 섹터와 그 하위 산업군 중 하나로 분류되게 되는데 각 섹터마다 그리고 각 산업군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이오테크는 헬스케어 섹터에 포함되는 산업군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경기를 타지 않고 규제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안정적인 산업이며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많은 점 등으로 인해 보통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섹터 내 산업군 전체가 다 경기 방어주 성격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테크 산업군은 보통 경기 방어주가 아닌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가장 리스키한 산업군으로 취급됩니다. 헬스케어 섹터 내에는 바이오테크 외에도 의료기기, 헬스케어 서비스, 생명과학 연구용 툴, 제약 등의 산업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헬스케어 섹터 내의 산업군을 보신 분들이 처음 든 의문점이 있으셨을 텐데요. 바이오테크와 제약은 뭐가 다르길래 구분을 해놓은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의약품, 약을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바이오테크는 생물학을 응용한 모든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산업을 지칭하고 바이오테크 산업군에는 약을 개발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여타 산업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도 있고 진단법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바이오 기업이 제약 기업은 아닌 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바이오테크와 제약회사를 구별해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화이자나 노바티스와 같은 대형 제약회사들이 대부분 기업을 설립한 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된 아주 오래된 기업들입니다. 반면에 바이오테크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8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이제 겨우 40년 정도 지난 겁니다. 로슈에 인수합병된 제넨텍, 엠젠, 길리어드 사이언스스, 바이오젠 등을 제1세대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엠젠 같은 경우 지금은 누가 봐도 일반 대형 제약회사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아직도 홈페이지에 가면 스스로를 바이오테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연원이 있다 보니 현재 제약회사로 분류되는 기업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핀비즈의 스크리닝 툴에서 헬스케어 섹터의 제약 산업군을 검색해보면 딱 20개가 나옵니다. 참고로 핀비즈의 섹터 및 산업 구분은 직수 구분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20개의 기업 중에는 자세히 뜯어보면 엠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바이오젠 같은 역사적인 이유로 바이오테크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약 산업의 제약 회사라고 분류될 수 있는 기업은 더 적습니다. 하지만 알만한 이름의 대형 제약회사들은 이 리스트에 대부분 나옵니다. 리스트에 없는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인데 로슈, 베이어 같은 기업이 있고 핀비즈가 다른 산업군으로 분류한 노보 노디스크도 이 리스트에 없습니다. 대충 GSK 정도까지 대형 제약회사라고 보면 시가총액 한 100빌리언 정도, 100빌리언 정도가 그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핀비즈에서 헬스케어 섹터 바이오테크 산업군을 검색해보면
총 724개의 기업이 나옵니다. 그림에는 시총순으로 상위 20개만 나오는데 시총 100 빌리언이 넘어가는 기업은 모더나 딱 한 개가 있고요. 쭉 내려가시면 시총 10 빌리언 이 넘는 기업도 20개가 채 안 됩니다. 앞서 언급한 엠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바이오젠을 포함하면 한 2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700개 정도의 기업들은 시총이 10빌리언, 10빌리언도 되지 않는 중소형 기업들입니다. 그림은 2020년 전체 제약 사업에서 각 회사별 매출 비중인데요. 상위 20여 개 기업이 전체 매출의 8-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 이름을 읽어보시면 앞서 언급한 대형 제약회사와 몇몇 대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럼 이 파이 그래프에 있는 기업들 중에 가장 나이가 젊은 기업은 몇 년도에 설립했을까요? 1987년에 설립한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이제 겨우 30대 중반입니다.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은 1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 설립한 기업들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이 리스트에 들어가려면 언제가 될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정리해보면 20개 남짓한 대형 제약사와 대형 바이오테크 기업이 제약산업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상단에 위치해 있고 매출 1빌리언에서 한 10빌리언 정도 올리는 20-30개 정도의 중견기업들이 중간에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매출이 없는 700여 개의 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위가 길고 뾰족한 아래가 넓은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700개의 기업들 중에는 승인 의약품이 있어서 쥐꼬리만한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들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모더나처럼 중소형 바이오테크로 시작해서 의약품 매출을 창출하고 시가총액으로 대형으로 분류될 정도로 커진 기업도 있지만 모더나는 지극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걸까요? 그 이유는 의약품 개발 기간이 평균 10년 정도로 아주 길게 걸리고 FDA 승인을 받더라도 마케팅 비용이 중소형 기업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데다가 시장을 뚫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형 바이오테크로 시작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잘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설립부터 독자 상용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대형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라이선스 아웃하거나 인수합병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나 주주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대주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현재의 제약 바이오 산업군은 하위의 중소형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상위 20여 개의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에게 파이프라인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역할 분담은 점차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들을 투자할 때 주목해서 고려할 사항들을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대형 제약사 및 대형 바이오테크 기업, 중형 상용화 단계 바이오테크 기업, 초기 상용화 단계 바이오테크 기업, 개발 단계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4가지로 나눠봤고요. 각각을 설명하자면 길기 때문에 이 고려사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건데요. 개발 단계의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과 함께 인수합병이나 라이선싱 가능성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임상시험에 성공해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테고요. 라이선싱보다는 인수합병 가능성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의 바이오 기업 종목을 고르실 때에는 이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대형 제약사들이 탐낼 만한가 아닌가를 곰곰이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형 제약사들도 아무 분야나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해오던 분야, 강점이 있는 분야를 더 잘 키워나가고 싶어 합니다. 올해 2월에 바이오 주가가 고점을 찍은 뒤에 1년 내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고 인선을 하고 있던 시기와 바이오 고점이 맞물립니다.
당시에 금리가 오르면서 성장주들이 조정받은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FTC에서 대형 제약회사들의 인수합병에 대해 자세히 뜯어보겠다고 발표하고 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상반기 내내 인수합병이 얼어붙었던 점도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